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훈련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간인들도 돈만 내면 갈 수 있게 된 지역이 하나 있죠. 바로 광활한 우주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필두로 각종 민간인을 타겟으로 한 우주 왕복선 사업이 슬슬 생겨나면서 그 허들도 점점 낮아지는 중인데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우주 여행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새까만 우주에서 파란 지구를 바라보는 멋진 광경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상상과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우주먼지님을 모시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우주먼지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주먼지 현저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천문학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은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먼지님과 함께 우주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공포 상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주에 혼자 고립되기.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의 실수로 혼자 우주에 남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슷한 일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91년도에 우주로 올라갔던 당시 소련 출신의 우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91년에서 92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떠날 땐 소련 사람이었는데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내 조국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아직 되게 불안정한 시기였고 갑자기 이제 나라 돈이 부족해지면서 이 우주인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인은 혼자 있었던 거네요? 네, 완벽하게 거기 혼자 이제 버려진 채 약간 그 영화 터미널 주인공처럼.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가족들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가능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5개월 정도 동안 혼자 머물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되면 좀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훨씬 약하죠. 이 중력이 약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으로 몸속의 혈액이 발바닥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 이쪽 위쪽으로도 피가 많이 쏠리면서 몸이 착각을 합니다. 몸속에 수분이 너무 많은데? 물이 너무 많아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떤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면 착각한 물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을 많이 싸게 됩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돼버리냐면 계속 물을 내보내다 보니까 피가 걸쭉해져요. 그러면 혈액 속의 적혈구 농도가 올라가죠. 적혈구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또 착각해버려요. 이미 내 몸속엔 적혈구 농도가 높아. 적혈구 이제 나 더 이상 안 만들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빈혈기가 오고 핑핑 어지럽고 쓰러지고 하는 거죠. 이게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네, 우주복을 입고 있건 우주 정거장 안에 잘 살고 있건 이거는 중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우주복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기도할 새 없이 죽어버릴 텐데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우주 공간에 가면 압력이 없으니까 내 몸이 팡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풀고 더부룩한 기분이 들긴 하겠지만 몸이 터지진 않아요. 대신 어떻게 죽냐면 몸의 콧구멍과 입구멍과 땀구멍 모든 구멍을 통해서 몸속의 산소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질식사 해버리는 거죠. 1초도 안 돼서 그냥 순식간에 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숨을 참아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위험해요. 하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 안에 공기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훨씬 더 압력 차이가 세지니까 더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덜 고통스럽게 죽고 싶다면 포기하고 내뱉고 편안하게 1초 만에 눈을 감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평온하게 하셔서 네, 다행히 벌어질 일은 아닐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우주복이 뭐 깨져서 뭐 이러면서 죽어가는 느낌의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실제랑은 전혀 다른 장면이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주복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동안은 조금 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 빠져나가면 결국에 질식사를 하게 될 거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주의 낮은 그 온도로 인해서 결국에 몸이 차갑게 얼어붙기까지 하게 될 겁니다. 실현되면 안 되겠지만 네. 우주복을 입고 있어도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또 우주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1초 만에 이렇게 질식사한다. 여러분도 혹시 우주여행을 하게 되신다면 절대
우주복은 벗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외계인 만나기. SF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외계 생명체 그리고 인류가 만나면 좀 인간이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우주선을 격추하는 장면들, 이렇게 부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티븐 호킹도 인류는 가급적 외계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만약에 우주를 여행하는 중에 이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먼저 이것부터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외계 생명체를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계, 로봇 탐사선으로서의 어떤 외계 존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구를 발견해서 저기 지구가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탐사해 볼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턱대고 자신들의 살아있는 외계인 천문학자나 외계인 군인들을 지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로봇 탐사선을 먼저 보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만약에 지구로 어떤 외부의 존재가 온다면 무턱대고 ET처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로봇 탐사선들이 우리 지구로 오는 게 타당하다. 그런 관점에서 디테일은 말도 안 되지만 전 트랜스포머가 더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얘네가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안전한 존재이냐 아니냐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외계인들을 직접 만나고 좋아하는 영화들 많이 보시면 다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호복을 입고 처음에 접촉을 해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 해로운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싣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인디언들에게 쳐들어갔던 서양인들이 사실은 단순히 무기만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면역 체계가 없었던 병균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외계인들이 데리고 온 외계 바이러스나 병균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조금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옥의 행성과 조우하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금성을 지옥의 행성으로 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기 압력이 높고 또 고농도의 황산으로 인해서 녹아내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던데, 그러면 우주 전문가가 본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행성은 어떤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단언컨대 태양계에서 가장 끔찍한 불지옥을 꼽으려고 하면 금성을 꼽고 싶어요. 금성은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아주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 두꺼운 대기권 구름에 태양빛이 굉장히 많이 반사됩니다. 거울처럼. 그래서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밝게 보이고 먼 옛날부터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비너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금성의 두꺼운 민낯을 뚫고 그 지상으로 가보니까 이건 완전 지상 최악의 지옥이었던 거죠. 대기권이 존재하긴 하는데 너무 두껍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지표면에서의 기압이 1기압일 때 금성 표면에서의 기압은 100기압에 달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 표면에서 당하게 될 기압을 똑같이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수심 99m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를 짓누르는 수압이 바로 금성에서 느끼는 기압인 거죠. 게다가 이 두꺼운 대기권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 온실가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기권이 거의 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금성은 굉장히 극단적인 온실 효과가 벌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도가 엄청 뜨거워졌죠. 그래서 금성의 표면 온도는 거의 한 500도를 육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초고온과 초고압의 불지옥 그 자체인 거죠. 실제로 금성 표면에 갔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죽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라라고 하는 금성 탐사선 시리즈가 있는데, 베네라 금성 탐사 로봇들이 금성 표면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착륙하자마자 1시간 만에 다 짓눌려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교신이 바로 끊겨버렸어요. 착륙 직후에 잠깐 찍었던 사진 꼴랑 몇 장이 우리가 실제 착륙해서 볼 수 있었던 금성 표면의 사진 전부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금성 표면에 착륙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잘 구워진 G4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성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에 처한다면 좀 어떤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한 가지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보면 높은 산꼭대기나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점점 기압도 내려가죠.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는 막 눈으로 덮여 있고 하잖아요. 금성에서도 똑같이 적당히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우리 지구에서의 일기압과 상온에 버금가는 좋은 조건의 온도와
압력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애니메이션 라퓨타처럼 금성의 하늘에 둥둥 떠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살아가는 건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살고 싶진 않다. 지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랙홀 만나기. 앞서 이야기한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하나 꼭 아는 거는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블랙홀은 이게 뭐든지 다 빨아들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블랙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블랙홀을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발바닥이 블랙홀에게서 느끼는 중력과 제 머리카락이 블랙홀에게서 느끼는 중력이 달라집니다. 제 키만큼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바닥은 더 코앞에 있으니까 빠르게 잡아당겨질 거고 머리카락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느리게 잡아당겨지게 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발은 자꾸 빠르게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은 좀 느리게 빨려가니까 그러면 제 몸은 쭉 늘어지면서 한산조각 난 채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블랙홀 주변에 별이나 어떤 물질이 스파게티 면발처럼 쫙쫙 늘어져서 빨려간다 라고 해서 스파게티화 효과, 영어로도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블랙홀 실제로 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은하계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블랙홀들이 있어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갑자기 저 멀리에서 떠돌이 블랙홀이 태양계 주변을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를 모두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다행히도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지구로부터 50광년 이상 먼 거리에 가장 가까운 떠돌이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갑자기 블랙홀이 샥 와가지고 우리를 먹고 하는 건 어렵긴 하겠지만 굳이 설정을 생각해 본다면 떠돌이 블랙홀의 방문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블랙홀을 이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일은 없다. 네, 다행히도 없습니다. 태양 폭풍 마주하기. 금성이나 블랙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미지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햇님을 실제로 마주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금성이 됐건 아니면 블랙홀이 됐건 다 당연히 가까이 가면 위험한 천체들이지만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만 않는다면. 근데 태양 폭풍, 태양은 우리 지구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고 이미 역사 속에서도 위험했던 적도 많았어요. 19세기에 캐링턴 사건이라고 지구상 가장 무서운 폭탄 중에 하나인 짜르본바의 5분의 1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폭발이 태양 표면에서 분출되었고 그게 이제 지구를 지나간 거죠. 그 태양풍 입자들이 모든 전자제품의 회로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던 인공위성의 회로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던 뭐 발전기가 됐든지 뭐 변전소가 됐든지 모든 게 망가지고 화재가 나고 집안에 있던 뭐 가전제품이 망가지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서 또 만들어지는 흔적 중에 뭐가 있냐면 산소 입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녹색빛을 띄어요. 그래서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죠. 그 오로라가 바로 지구의 자기장과 태양풍 입자가 힘 겨루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싸움의 흔적입니다. 근데 당시 캐링턴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에 태양 폭풍이 강하다 보니까 적도 지방에 있는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까지 오로라가 관측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위험했던 사건이죠. 가끔씩 벌어지긴 하지만 운 나쁘게 지구를 지나간다면 지금은 더 많은 전자제품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통신망이건 해저 케이블이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신경 써야 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건 되게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태양에서 폭발이 벌어지고 플레어가 되면 8분 만에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구에서 벌어지는 다른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게 예측하고 예보하느냐가 결국에 관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주 날씨라고 하는데 우주 날씨를 예보하는 것 역시 얼마나 빠르게 미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구에서가 아니라 이 태양 폭풍을 우주에서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예요. 그리고 태양 깊숙이 들어가면 거의 1000만도, 1억도의 온도로 펄펄 끓고 있는데 이 수천 도를 육박하는 뜨겁게 달궈진 가스 물질이 순식간에 덮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위험한 천체가 드글드글 하더라도 우주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 집에 앞에 블랙홀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우주먼지님과 함께 인간이 우주에서 죽을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주먼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끔찍한 상황은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엔 가장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태양 폭풍이 제일 까다롭고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이 됐건 금성이 됐건 되게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지구가 신경 써야 하는 위협이라면 어느 정도는 태양 폭풍이라고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쥐포가 아, 너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금성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함께한 시간 우주먼지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우주 이야기로 길게, 또 제가 설명충이기 때문에 되게 길게 떠들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가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 우주는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꼭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영순이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